5분이면 기차표 예매가 끝나는 세상. 그걸 할 수 없는 어르신은 매번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식이 모바일 티켓을 보내주고 싶어도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할머니는 매번 기차표를 손수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할머니들이 그게 제일 불편한 거라 지금. 그게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래 이제 기계로만 한다 하니까네. 그게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은행 이제 문학을 이제 못 들어가지 싶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세대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뭐 돈도 뭐 방에다가 장판에다 깔아 놓던가 해야지 뭐. 자녀들이 안 있나 이 사람. 씁쓸하게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디지털 세상과 가까워질 기미는 조금도 없는 걸까요? 비교적 사용 방법이 간단한 AI 스피커를 연결하자 분위기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아리야, 장유정 노래 어머나 틀어도. 장윤정의 어머나 시작합니다. 어허, 이거 보기보단 꽤 만만한 녀석 같습니다. 아리야, 내 말 안 듣기나? 노들강변 한번 불러봐라.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노들강변 한번 불러봐라. 노래 모르겠나? 모르는갑다 노래. 그렇지 그렇지. 아리야. 뒤에서만 그러지 말고. 내가 운세 좀 봐도. 그건 모르겠어요. 5월 22일인데 뭐 머리노? 바보가 머리 걸어. 아리야.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서로 나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어떤가요? 저도 묻지 않을게요. 진석이 노래 사랑반 눈물반 노래 불러주세요. 눈물반. 트와이스의 치어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한다. 지금 어때로네? 요즘은 컴맹을 넘어 디지털 문맹이라고 부른다죠. 실수는 물론이요. 환감 넘은 엄마에게도 이 정체 모를 기계들은 다가가기 너무 먼 당신입니다. 난생 처음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야가 가정에 있으면 심심하진 않겠다고. 나도 헛소리 많이 한다 하지만 야는 오늘 그것이 안 된다 했으니까. 처음인데 시키는 대로 하네. 다음에 만난다면 아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수고했어. 친해지려면 둘 다 노력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조차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매일이 참 새롭습니다. 영화관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셀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무인 시스템 키오스크의 시장 규모는 현재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4배 이상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편리함이 누군가에겐 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도 한때는 신세대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딱지 잘못하면 그냥 어떤 둘러가지고 또 다치고 버리고 아주 이거는 이런 그냥 아주 신경이 그냥 날카로워져요. 이거 아주. 다른 사람들은 많이 운용한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안 돼. 걔 아들한테 보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가르쳐주고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꼭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친절한 자녀인가요?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42.4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또 지식은 공짜고 내가 물어보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과 정보의 격차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내가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빈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소외에 의한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일반 극장에 가면 젊은 관객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60대만 돼도 젊다는 소리를 듣죠. 네, 2개. 지금 다 됐는데 뭐. 관람료는 2,000원. 어르신을 우대해주는 영화관입니다. 이곳만의 대표 주전부리는 건강식 빈대떡. 팝콘은 추억의 건빵이 대신합니다. 다 어르신 맞춤이죠. 낭만 입장합니다. 낭만 입장이에요. 하루 평균 방문객 1,000명. 이곳에 오면 서름받을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휴게실도 있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쫓기지도 않고 큰 극장에 가면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는 모르거든. 근데 여기는 편안하고 불편해서 에러가 많이 나오죠. 그 에러가 나오면 굉장히 내 자체에게 자책을 하거든요. 불편해서 가기가 싫어요. 뭐든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어르신들. 극장에 서둘러 왔지만 인기작들은 벌써 매진된 지 오래. 다시 갔더니 이번엔 시간대가 안 맞는데요.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영화 한 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앉아서 살고 노인들은 서서 지낸다. 상당히 해학적인 말 같지만은 이러한 좋은 정보, 편리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이 디지털 시대에서 노인들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기회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노인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요즘 열차 안은 디지털 소외 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길게 줄이 늘어져 있던 이곳. 더 이상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요. 난 지금 몇 시겠지? 모르겠어. 일단 우동을 하나 주세요. 나 지금 20분째 가버렸죠. 부산 가는 거 있습니다. 오늘 다 매진됐습니다. 역에 직접 가서 표를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좌석 우선권은 온라인 예매자의 목, 입석은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의 지정석이 돼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할까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걸 이용 안 해요. 그 기계 다루는 자체가 복잡하고 뭐 그러니까.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시골 내려가요. 병원에 갔다가. 표는 구매하셨어요? 없어요. 표가. 표 이렇게 자주 못 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죠. 이런 토요일 날이면 없어요. 거의. 그럴 때는 그럼 몇 시간 정도나 오래 기다려 보셨어요? 지금부터 기다린다고 들면 한 4시간, 5시간 기다려도 없을 때는 없어요. 그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젊은이는 앉아서, 노인은 서서 간다. 모바일 만능 시대는 기차 안의 풍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90% 이상 차지하는데요. 앱이나 무인 발권기 이용이 서툰 사람은 마치 2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되지요. 좌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약자가 장시간 서서 이동해야 하는 참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시간이 흘러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디지털 소외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차표 예매 같은 공공 서비스에 노인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의 모든 망과 시스템들이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면에서는 디지털화해야되고 모바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맞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과도기적으로 그거를 쓰지 못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죠.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을 과도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상의 아날로그 인간적인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서 어려운 부분에서 과도기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젊은이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불만. 디지털 격차는 결국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노인 인구 700만 시대. 우리는 노년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좁아진 시야와 저하된 근력, 난청과 줄어든 보폭. 그건 노인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해운대만큼은 아니지만 낙동강도 부산의 명소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드론이 떴습니다. 드론은 지금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죠. 이 어른 장난감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도통 헤어날 수가 없다는데요. 무려 2km 밖으로 비행하는 전문가급의 조종 실력,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자세.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분이십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데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녹조가 너무 많이 낍니다. 녹조가 얼마나 하루하루 틀리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65세 서두남 할머니의 일터입니다. 출근은 일주일에 3번, 하루 6시간씩 드론을 띄우면서 환경 감시단 일을 하고 계시죠. 돈이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드론을 배운 지는 2년. 이제 드론 종이는 눈을 감고도 합니다. 할머니에게 드론은 차갑거나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없으면 너무나 허전한 장난감이자 친구인데요. 이 드론이 할머니의 나이까지 저 멀리 띄워보내준 셈이죠. 너무 즐거워요. 밖에 나오니까 일단 공기 좋고, 아무래도 시는 좀 안 좋거든요. 시내는 좀 안 좋는데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공기 좋고 내 취미생활을 이래 뭔가 마음을 다 펼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드론은 집에서도 할머니와 붙어 다니는데요. 반려동물이 따로 없죠. 집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노세요, 드론? 항시 드론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감각이 죽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오로지 이제 애들처럼 드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드론과는 언제 그렇게 친해지셨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 평범했던 할머니의 일상은 10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각종 수료증과 자격증 보이시나요? 한때는 할머니도 컴맹이셨답니다. 원래는 못했는데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언니가 조금 더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하고 둘이서. 처음 배우실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입력이라는 단어도 힘들고
입력 검색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입력이 뭔지 검색이 뭔지 그동안은 다 모르고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은인이지요. 할머니를 컴퓨터로 이끌었던 언니는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는군요. 그 사이 할머니는 홈페이지 달인이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지금 강아지 입에서 이 글자가 나옵니다. 또 도로 이렇게 강아지 입으로 들어가요, 글자가. 재밌지요? 네, 이런 게 재밌어요. 각종 배너는 물론이요, 화면 효과까지 한 땀 한 땀 할머니가 만든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신세계였는데요.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한 할머니의 다음 단계는 동영상 편집. 이쯤에서 30분 만에 제작한 할머니의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손주 돌잔치 동영상도 어디 맡길 필요가 없겠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봐야 뭐 며느리, 신랑, 뭐 형보고 그지?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앉아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머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앱이에요? 이거야 전광판. 우리도 공연 가면 어른도 공연 가면 해야 되잖아요. 애들만 이렇게 아니고 어른도 해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거 가르쳐 드려요. 기본으로 길 찾기. 딸 집에 간다고 이게 이제 검색을 하면 시간을 맞춰 갈 수 있어요. 몇 시간? 45분 소요. 가장 자주 쓰는 건 길찾기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나 비행기표 예매는 물론이요. 은행 볼 일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하죠. 한 5번만 누르면 이체 완료입니다. 서울 사는 딸과도 더 자주 보죠. 경아야 오늘 너무 덥지? 거기는 안 덥나? 부산 너무 덥다. 제가 불불. 오늘 서울도 덥지? 니 더운데 항수방하고 밀면 사물하고 5만 원 붙였다. 수고해. 할머니에게 디지털 문명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빌라에서도 완전 짱 엄마 이래. 짱 엄마라 이게 저를. 예전하고 좀 이거 알기 전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좀 밝아졌다고 합니다. 활기가 차고 제가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병도 그냥 제가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올 병도 안 오고 건강하게 사는, 정신력이 건강하니까 건강도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